김건희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 후에 세 번째 피의자 조사 중인데 진술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들려오죠? 예. 그 녹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전성배 씨 스스로는 아마 이제는 뭔가 항변을 해도 법리적으로건 사실로서건 대항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했던 김건희 여사 주변의 행정관들의 증언이 아주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특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본인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그래서 9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국민적 지탄만 더 올라가고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졌을 때 적어도 국민 공부는 좀 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어제 류혁 감찰관님은 김건희가 이제부터는 안 나올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나오기는 했잖아요. 나오기는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왜 계속 행사를 하는 건지. 안 나올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만약에 윤석열처럼 안 나오고 버팅기면 사실 험악한 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만약에 뭐 원래 부창부수인데 윤석열도 저렇게 지금 빤스바람으로 막 버팅기고 뭐 의자째 들었는데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러고 심지어 특검을 고발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형국까지 갔는데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똑같이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 국민들 여론이 정말 김건희 뭐 어디라도 붙잡아가지고 정말 머리채라도 붙잡고 끌어내라 이런 의견 나올 법하잖아요. 이제 그런 꼴은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것이고 여러 차례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의 조사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일단 보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도 아마 내용을 들어보면서 일부 선택적으로 일단 뭐 변명이든 해명이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가 변호사와 함께 특검의 그 어떤 수사의 진척 상황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어떤 증인들이나 피의자들의 진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가령 뭐 김예성이라든지 건진이라든지 뭐 공천농단 의혹에 있는 여러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들도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재판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전성배는 일단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9분 만에 종료를 했고 약간 이제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증거물들 녹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김건희 씨 주변에서 그 주변 그 중간에서 역할들을 했잖아요. 뭐 샤넬백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오기도 하고 가서 바꿔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바로 구속 당하는 거죠, 뭐. 구속은 그럼 바로 되겠죠? 누구요? 건진 없어요? 네. 예. 지금 이제 댓글에서 건진과 김건희의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진은 김건희를 건이라고 부른다. 조영용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의 뭐 반말로 하는 사이였잖아요. 반말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넵 하는 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진이 김건희에게 대화를 하는 그 대화체를 보면 말투가 반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아랫사람 에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저는 건진과 김건희는 아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건진의 법당에 김건희의 휴대전화가 왜 있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썼던 휴대전화가 건진의 법당에서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건진하고는 뭐랄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뭐 관계 아니었겠는가? 뭐 스승과 제자일까요?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뭐랄까 김건희가 건진에게 가스라이팅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진 자체를 모셨던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건진이 중간에서 뭐 여러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건진이 얻어먹었던 떡고물들이 있겠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관봉권이 튀어나왔다라든지 뭐 실제 샤넬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진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언론에 드러난 사실관계 말고도 건진은 김건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는 윤석열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각자가 상대방을 다 재료로서 활용을 했던 인간들인 것 같아요. 다 그 법의 그나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리카님이 신아빠와 신딸 뭐 이런 말씀을 뭐 그런 해주셨습니다. 차원일 수도 있고요. 네.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를 만나고 왔다가 뭐 이렇게 뼈가 앙상할 정도의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 내가 죽어야 뭐 이제 윤석열이 나오나요? 내 남편이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도 전했는데 약간 오늘 서로 약간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얘기를 잘못했다가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김건희 씨는 지금 여전히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는 제가 볼 때 그 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김건희 씨가 오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얘기를 좀 다 듣고 와가지고 선별해서 좀 유리할 법한 말들을 거기에 페이스북에 적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유리하지 않은 말을 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오늘 김건희 씨가 한동훈 이 말을 했던 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해서 변호인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평 변호사한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김건희가 얼마나 경로를 했는지 아냐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설마 거짓말을 적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건희 씨가 한 말인데 그거를 밖에다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의미였을 거라고 저는 그치.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평 변호사 역시도 이것을 대응할 때 나는 무대응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 간의 설왕설래 이 얘기 자체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피곤해. 예. 맞아. 의미 무슨 정보값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미도 없잖아요. 이미 한동훈은 배신하지 않았으면 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네. 것이다. 본인의 세계관에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거짓말 패밀리에 다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에 함께 열심히 했다면 너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심평이 약간 자존심이 무너져서 무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사이가 조금 틀어졌어 지금. 무대응하겠답니까? 네, 무대응하겠대요. 네, 코멘트하는 게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자득이에요 본인이. 네. 아니 저는 이제 심평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윤석열의 멘토 이렇게 보도가 됐던 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뭐 측근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만은 멘토도 아닌 것 같고 측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심평 같은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관종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제 관종들의 대표적인 행위가 사실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시간 내 가지고 직접 이런 사건에 뛰어들어서 마치 대단한 역할을 한 메신저처럼 이 사건 당사자를 만나고 오고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를 재가공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뿌려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한다면 진짜 좋아한다면 조용히 있겠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전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모든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채널A랑 인터뷰를 해서 김건희가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네. 그래서 김건희가 이야기하지 않은 건 그러면 한동훈과 관련된 것만 얘기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심평 아저씨가 떠들어대는 것이 전부 다 그럼 김건희가 했단 얘기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혼선은 우리가 지금 빚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의자의 주장이고요. 예. 피의자의 측근을 자처하고 호소하고 있는 이의 재가공일 뿐인 거고요. 그런 호소와 재가공을 언론들이 이제 옮겨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함의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 쓸데없는 일인 것 같다. 피곤하다. 예, MBC 단독 보도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남동 7인방이 있다. 근데 이게 완벽한 김건희 라인이었다는 그런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7인방 중에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 여러 이제 실이 있잖아요. 그 실에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뭐 최재혁, 그다음에 황종우 시민사회수석실 각 이 부처마다 각 비서실마다 쭉쭉쭉 다 자기 사람을 넣어놨고 여기에서 지금 통화 기록을 보니까 뭐 9차례, 10차례 한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을 보니까 1시간 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차례 이 건건이 이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영부인이 되면 제2 부속실을 통해서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라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대통령을 위해서 보좌를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영부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계속 반박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건건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었다는 것은 진짜 V0의 존재 이것이 그냥 전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십상시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칠상시라 그랬죠 그때. 네, 칠상시죠. 한남동 그러니까 칠상시. 7명이니까.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하나도 안 신기해가지고요. 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김승희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 폭력을 무마해주기 위해서 교육부 차관하고 내각에 있는 장관하고 통화하라고 비화푼 나눠준 정권이고요. 의전비서관 그 사건 무마하려고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하는 영부인이고요. 근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하고 행정관하고 통화를 안 했겠냐고요. 했겠죠. 그래서 전혀 신기하지가 않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 뒀다가 그때 마치 자기 세상인 마냥 심지어 대통령실에 있는 공식 라인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이제 언론 공보 라인을 마치 꾸리듯이 대통령실에 원래 기조와는 다른 얘기들을 언론에 많이 흘렸던 이제 요 칠상시들이 있어요. 이 칠상시들이 그때 한동훈 대표 시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심지어 2024년에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공식 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니 이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호가호위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김건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강훈이라든지 뭐 무슨 최재머식이라든지 이기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마치 막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쯤 했다고 자기 공천 받겠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전부 다 배제해서 방송 출연 정지시켜야 됩니다. 역시 사이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정호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사가 이런 역할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라인들이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이 그러니까 탈선이 없었던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완전 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없으니까 넘어갈 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탈선이란 말이 안 어울려. 오히려 윤석열을 완전히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냐. 그래갖고 실제로는 뭐 이 넘버 2, 넘버 1 이게 아니고 공동 정권이었던 것이고 모든 전횡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모든 게 다 익스큐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계엄을 윤석열이 했다기보다는 김건희가 한 게 아닐까? 아니면은 적어도 김건희가 계엄 관련해서 뭔가 주도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건 저는 뭐 99.9% 99.9%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고요.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라는 증거예요. 김건희가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외치는 윤석열이 하고 내치는 아니 김건희가 외치도 김건희가 있습니다. 명품백 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그냥 김건희 정권이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내란의 경우에도 아마 김건희가 확실하게 선 긋고 싶은 건 내란 특검의 수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거지 나는 몰랐다. 내가 알았다고 얘기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까지 들어가면 자기는 그나마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 안에서조차도 형량을 줄이기가 힘든데 내란 특검까지 넘어가서 만약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면 뭐 어렵죠. 더 이상 빛을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심평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자기는 몰랐다는 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제가.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계엄의 원인이 됐던 게 뭐냐. 우리가 살펴보면 11월 달경에 이미 대검으로 명태균 관련된 수사건들이 막 올라가고 그것이 보고가 되고 대검에 보고됐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그 원인이 결국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제 팩트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 공동 정권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이 같이 동시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김건희의 빠져나갈 내란 수 혐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내란 혐의까지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그랬잖아요. 내밀한 대통령이 그때 통화했었잖아요. 네. 그죠? 대통령이 집안일이라 그랬다. 예. 얘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꼭 좀 밝혀내기를. 일타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바로 애니메이션 심포니 콘서트입니다. 이누야사, 원피스, 나루토,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다 아시죠? 요 베스트 애니메이션의 OST 콘서트인데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이벤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선물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끝내주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가. 이원재 교수님이 끝내주긴 해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방송되고요. 저는 토토. 네, 토토? 토토. 복권 생각나나? 안 돼. 우리 구독자 애칭 네. 토토 괜찮다. 우리 토토들. 토토. 하여튼 우리 뭐 토토들. 순위로 하나 올려놓으시죠. 오늘 사실 토요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다 저희가 보고서 이 의견을 나중에 계속 투표하면 수집한 되지. 다음에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